갑자기 배가 꼭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느낌? 다들 한 번쯤은 겪고 보셨죠? 오늘은 이 정말 흔한 증상, 복부팽만이 과연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인지, 그리고 의사들은 대체 어떻게 그 원인을 찾아내는지 제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어제 입었던 바지가 갑자기 꽉 끼고 뭘 먹지도 않았는데 배는 빵빵하고 뭔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이런 느낌 대부분은 그냥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의사들은 과연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복부 팽망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보고 가장 유력한 6가지 원인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 의사들이 어떻게 진단하는지 따라가보고 그중에서도 복수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깊게 파본 뒤에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복부 팽만, 대체 이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배에 가스 찼어 라고 말하는 그 단순한 더부룩함과는 의학적으로는 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진짜로 줄자로 재보면 배 둘레가 늘어난 상태,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배의 압력 때문에 약간 부위로 장기가 삐져나오는 탈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횡격막을 위로 밀어 올려서 숨이 차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자, 이제 이 미스테리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원인은 정말 수없이 많을 텐데 의사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들에겐 딱 6명의 주요 용의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재밌게도 그 용의자들이 모두 알파벳 F로 시작해서 6가지 F라고 불리거든요. 바로 가스, 플래투스, 지방, fat, 액체, fluid, 태아, fetus, 변, fec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양 같은 덩어리, fetal growth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6 용의자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플레이라스, 바로 가스입니다. 가장 흔한 녀석이죠. 우리가 음식을 막 급하게 먹거나 껌 씹으면서 공기를 삼킬 때, 아니면 콩처럼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음식을 먹었을 때 주로 생깁니다. 때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질병이 뒤에 숨어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용의자는 fat, 지방입니다. 우리가 먹는 칼로리가 쓰는 것보다 많아지면 배에 지방이 쌓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드물게는 쿠싱 증후군처럼 호르몬 문제 때문에 유독 배에만 살이 찌는 병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플루이드, 바로 액체입니다. 우리 배 안에 빈 공간에 비정상적으로 물이 고이는 상태인데요. 이걸 의학용어로는 복수라고 부릅니다. 이건 다른 용의자들보다 조금 더 심각한 녀석이라서 잠시 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 F, fetus, 바로 태아입니다. 아마 이 리스트에서 가장 행복한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임신 때문에 배가 불러오는 건데요. 보통 아기집이 커져서 골반 밖으로 만져지기 시작하는 12주에서 14주쯤부터 배가 나왔네? 하고 느끼게 되죠. 다섯 번째는 비시스, 즉 변입니다. 변비가 아주 심하거나 장이 막혔을 때 대장 안에 변이 꽉 차면서 배가 빵빵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용의자는 페이털 크로스입니다.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죠? 치명적 종양이라니. 근데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이게 꼭 암 같은 나쁜 종양만 뜻하는 건 아니고요. 물혹이나 고름주머니 같은 양성덩어리, 아니면 간이나 비장 같은 장기가 그냥 커진 경우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6명의 용의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범인은 어떻게 가려낼까요? 이제부터 의사들의 아주 과학적인 탐정 수사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사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병력 청취,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단서를 모으는 거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꼼꼼하게요. 두 번째는 신체 검진, 직접 눈으로 보고 배를 만져보고 청진기로 소리도 들어보면서 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마지막에 초음파나 CT, 피검사 같은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동원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딱 잡아내는 거죠. 의사들의 신체 검진 중에 정말 신기한 기술이 바로 이 타진이라는 건데요.
별다른 도구 없이 그냥 손가락으로 배를 톡톡 두드려 보는 거예요. 꼭 잘 익은 수박 고르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배에 가스가 찼으면 속이 빈 북처럼 통통 소리가 나고요. 물, 즉 복수가 찼으면 꽉 찬 느낌의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 차이 하나만으로 용의선상을 확 좁힐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아까 잠시 뒤로 미뤄뒀던 용의자 기억나시죠? 6가지 F 중에서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복수. 이 복부 속 액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수. 말 그대로 배에 물이 차는 현상인데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의사가 손으로 만져서 복수가 찼네요 라고 알아차리려면 우리 뱃속에 적어도 1.5리터, 그러니까 큰 생수병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을 만큼의 물이 차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복수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여기 보이는 숫자가 가장 큰 힌트입니다. 복수 환자의 무려 84%가 간경변, 그러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는 병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비율이죠. 그러면 복수의 원인이 진짜 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SAAG라는 아주 똑똑한 검사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혈액 속 단백질, 알부민 농도랑 배에서 뽑은 물의 단백질 농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농도 차이가 물이 왜 새어나왔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줍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원리가 쉽게 이해될 겁니다. 간이 딱딱해지면 간경변, 간을 지나가야 할 피가 꽉 막히면서 혈관 압력이 엄청 높아져요. 이 높은 압력 때문에 혈관에서 물 성분만 쥐어짜듯이 빠져나와서 복수가 생기는 건데요. 이 경우엔 혈액과 복수의 단백질 농도 차이, 즉 SAAG가 1.1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반면에 복막 자체에 암이나 염증이 생겨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경우에는 농도 차이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SAAG가 1.1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 숫자 하나로 원인을 찾는 길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가 부르다는 하나의 증상에서 시작해서 꽤 복잡한 진단 과정까지 함께 달려와 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복부팽망은 그냥 소화불량이라는 한 가지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원인을 품고 있는 복합적인 신호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고 의사의 체계적인 진단 과정을 신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복부팽만은 그냥 참고 넘길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몸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니까요.